네.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른 갔다 오세요. 네. 네. 몸이 그럼 집에서 쉬지 많이 아픈가 보네. 아니, 앞이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아유 그래 진작 얘기하죠. 네, 괜찮아요. 그 병원 가서 연락해 줘요. 네. 그다음에 또 있네 사례가. 이거는 이제 자폐증. 우리 사실 뭐 연예인들도 보면 자기 자식이 자폐증이 있다. 얼마 전에는 뭐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 한 드라마도 나왔고 해가지고선 참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자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 친근감 있게 다가오곤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가 그 원인이 뭐냐? 자폐증의 원인도 DNA로 살피면은 알 수 있어요. 의사는 결국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 보고 알 수 있지만 또 자폐 DNA로 하는 것은 출생하는 즉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폐 증세가 몇 살 때 나오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걸음마부터 벌써 자폐 증세가 이렇게 보이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전 뭐 잘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그런 현상이 뭐 7살, 8살, 10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폐증이라고 같은 자폐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달하는 그 자폐증 증세가 발달하는 시기가 사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자폐증이냐? 여기에 가서 24.54%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보라색, 빨간색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지는 이제 진수학 강의를 할 때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에 가서도 마이너스가 나타나 있어요. 이 마이너스가 나타난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교란이라 그래요. 교란이라 그러는데 이 교란 현상이 여기하고 여기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군인데 빨간색 아군이잖아요. 아군인데 아군에 가서 이게 24.5%라고 하는 이상 수치가 발견됐고 또 하나의 아군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면서 교란이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 아군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군에서 교란이 생겼으니까 적군에서 교란이 생겼어요. 그럼 뭐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적군이 지 안에서 자중질환이지. 지 안에서 어떤 막 교란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아군에 가서 아까 앞에 본 경우에는 헬렌 켈러에 가서는 기룬에 가가지고 이런 빨간색 숫자가 있었는데 얘는 아군에 와가지고 이런 24.54%의 수치가 오니까 이 아군이 또 아군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24.54%라고 하는 수치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군이 겉으로 있긴 있는데 실은 본인에게는 아군이 없어요. 그냥 즐거워 본인은. 그냥 보기는 즐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또 한신은 기룬과 아군도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와서 교란이 또 있어요. 교란이 있다는 얘기는 한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보면 기룬 크기가 근 70% 가까워요. 그죠? 35%에 33%. 70%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기룬인데 이 아군이 무기 한신은 아니지만 아까 누구처럼 무기 한신은 아니지만은 이 교란이 생기면서 한신이 한신 역할을 못해요. 결국 한신이 이 기룬이 한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한신이 한신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저 강력한 70%나 되는 기룬이 흐르지를 못해요. 역시 옹달센 기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즐거워 한마디로. 아군은 있으나 뭐 아군은 뭐 날 몰라. 그러니까 혼자 즐거워 그냥 뭐 혼자 즐거워. 그리고 여기에 가서 24.54% 이게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활운. 활동하는 데 가가지고 24.54%의 문제의 수치가 등장했으니까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모든 활동이. 그리고 여기에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기룬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저 기룬 역시 두뇌 활동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 사람은
결국 지적 장애가 생기는 자폐 증세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이 결국 24.54%의 이런 현상이 언제 가서 이 수치 변동이 본인에게 불리하느냐를 보게 되면은 몇 살 때 그런 자폐 증세가 지적 장애 증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아까 남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조의 크기가 여자예요. 24%. 그 다음에 습의 크기도 또 75%예요. 지금까지 보셨지만은 교묘 이상하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중병이 있게 되면 이 음양 조습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그 음양 조습에서도 어떤 문제점의 크기가 그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드러나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출생운이 무력한시즘으로 비정상인데 이것도 나중에 그 이유를 진수 강의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군과 한신운은 없어. 허투루는 있긴 있는데 실제로 하나는 교란으로 사라져 버렸고 또 한신마저도 교란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얘는 기운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기운이라도 흘러야 이게 되는데 무기한신을 만나거나 이렇게 교란을 만나거나 이러고 나면은 얘가 흐르지를 못해요. 무기한신 만나면 만리장성을 만나는 바람에 못 오르고 교란을 만나면은 얘가 갈 길이 이게 뭐 갈 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내가 정신없이 돼가지고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는 기운은 옹달샘에 갇혀버린 꼬락서니가 돼버리고 옹달샘에 갇힌 거는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기운이 기운 노릇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고 근데 어쨌든 아군은 없고 기운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기운이지만 기운밖에 없다 보니까 본인은 즐거워. 본인은 왜냐면 세상에 대해서 고통이 없어 본인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두뇌, 눈, 입, 얼굴, 뭐 신경계통 이런 왜냐하면 활운에서 24.45%라고 하는 그 위험한 수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활동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선천적으로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자, 요거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럼 이 남자는 평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옹달샘 기둥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게 썩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옹달샘 물을 썩지 않게 하려면은 새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흐르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그 옹달샘에다 계속 새물을 부어 넣어주면 돼요. 썩지 않게. 그리고 그 새물을 옹달샘 물을 관리를 해서 그 안에 뭐 이런 부유물 같은 것 뜨면 또 걷어내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옹달샘 물이 썩지를 않아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사람이 섭리의 뜻에 따라서 기운을 받지는 못해요. 기운이 흐르지도 못해요. 그러나 본인이 자기의 기운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기운을 관리하면은 비록 자기 기운이 옹달샘이 돼버려가지고 썩을 수 있지만 그 썩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사주학 진수의 아주 핵심이에요. 사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고약한 상황이 왔더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지혜를 알아가지고 실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나 가족, 특히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의 힘으로, 헬렌 켈러에서처럼 본인의 힘으로 자기의 기운이 썩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흐르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무용지물이야 전부. 이해가 가죠? 얘네들은 무용지물이니까 얘네들 둘이 그나마 멀쩡하니까 근데 우는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서부터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이 근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격은
임성이에요. 격우는 다른 것들에 하면 쉽게 아주 공부나 연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나 연구를 시키면은 우영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영우는 자폐 증세에서도 걸음도 뭐 보니까 뭐 연기를 뭐 이렇게 삐딱하게 걷고 뭐 정말 문만 조금 세게 달아도 벌떡벌떡 애가 놀래가지고 자지러지고 하는 증세인데 오로지 하나 암기하는 거. 그 암기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만 봤을 때의 그 자폐 증세가 되고 여자아이가 이상하게 걷고 뭐 이상하게 말하고 하는 것 때문에 멀리 했지만은 결국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가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얘도 20%가 엄청 높고 얘도 20%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면은 뭐 암기시키면은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의 뭐 1.5배, 2배 이상, 3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꾸준히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이 기운이 썩지를 않고 그 기운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사주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천수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천수기운을 계속 창출하면 돼. 원래 천수기운의 뜻은 하늘이 준 기운인데 하늘은 이미 주기 어려워. 모든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숙명이 아니고 운명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개척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결국 하늘은 주지 못하지만은 이건 역시 숙명이 아니고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의 키가 여기에 와 있어요. 33.18%. 여기에는 이런 보라색이나 빨간색 수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전부 무용지물이 돼가지고서는 본의 아니게 지적장애 자폐 증세를 나타내가지고 걸음도 이렇게 걷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이러고 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길이 있어요. 바로 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일반 능력 사람들의 능력의 뭐 2배 이상의 능력을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시키면은 아마 뭐 대단히 공부를 잘하고 근데 절묘하게도 우영우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내가 보면서 너무 그 드라마 그 작가가 아주 신기하게 하더라고. 제가 무엇을 알고 이 드라마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아주 즐겨봤죠. 한 5번 봤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나 본인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방면으로 나가게 하면은 그러면 제2의 우영우가 될 겁니다.